네, 북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군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조선중앙TV 보도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년도 포탄 생산 실태와 능력 확장 및 현대화 총령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셨습니다. 국방력 발전의 전망적 수요에 맞게 발전 지향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업소가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청장님,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신형폭탄 생산을 늘려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러우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두 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나라 군대든 포병이 있고 포병이 있으면 포탄을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포탄을 생산한 것이 생산하자마자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비축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북한은 그 비축했던 것들을 러시아로 수출을 하고 본인들도 이제 훈련을 통해 소모를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새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우는 탄들을 신형 포탄으로 이제 아마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탄이 외형상으로는 하나의 종류로 보이지만 그 포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에 맞춰서 특수화된 포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마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신형 기술의 새로운 포탄을 만들라는 것이고 아마 이런 신형 포탄을 만들게 되면 구형 포탄을 수출했던 것처럼 신형 포탄들도 러시아 쪽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네, 북한이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는 청진항에서 구축함 진수식이 열리는데 구축함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를 문책하겠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총장님,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관영 매체에서 담당자들 사진이 전부 삭제가 됐다는데 굉장히 큰일인 거잖아요. 네, 사진과 영상에서 일단 딱 대표적인 게 두 사람인데요. 그 김명식 전 해군사령관, 그러니까 구축함 진수식의 어쩌면 그 주역이었던 해군사령관하고 그 당시 진수식에서 김정은에게 망신감을 줬던 청진 조선소 지배인 예. 그두 사람의 사진이 모습이 사진과 영상에서 완전 사라졌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김정은이 당시의 사고에 대해서 범죄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대내적인 어떤 뭐랄까요,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치력은 더 공고해지는 느낌. 거기에 북한의 의중이 중요한 상황에 미국의 러브콜은 다소 거부하고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손평론가님. 네.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네.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어떤 우리 정부만의 스텝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협력을 더 구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G7 회의 가시잖아요. 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이제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 가서도 이 안건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 전쟁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 달 상호 기간 이제 상호 관세가 유예되는 기간이 되기 전에 상당한 이제 협상 성과들을 내고 싶어 하는데 예. 지금 터진 이 중동 정세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들이 아마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전쟁이라는 건 결국 물가로 연결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관세 더하기 감세는 사실 아주 싼 에너지 비용을 바탕으로 아주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가능하게 되거든요. 예. 스텝이 꼬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경제와 안보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구장 부장님. 네.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읽힙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실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한 이게 개선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전 그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이 강대강의 대북 정책을 유지를 해왔다라면 이 이재명 정부로 바뀐 이후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 대남 확성기 방송이 뭐 보이지 않는 전쟁처럼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 사실 이걸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이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과 이 군인들밖에 모르거든요. 실제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런 신경전은 그만두고 앞으로 남북 화해,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이 충돌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잠재적 핵 위협마저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렇게 핵시설을 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미 핵시설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우방국들이 얼마나 더 많은가? 뭐 이것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안위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